요 세 건을 충족시키는 망상이에요, 망상. 요것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한테 딱 들이대면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절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런 인간을 우리가 망상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론조사를 과거에 해보니까 지금 다시 하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30%나 되었다 하면은 한국 사회가 뭡니까? 30%가 최대치로 30%가 망상증 환자들이다. 망상증 환자들이다. 그런 사회가 아무리 잘 살았지만은 제대로 되겠느냐? 재벌 2세가 잘생기고 잘 먹고 해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정신병이 걸렸다 하면은 그 재벌 2세 장래는 암담하죠. 어디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수도 있고 정신병동으로 갈 수도 있고 절대로 그 회사를 맡을 수는 없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재벌 2세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냐. 정신병 걸린 재벌 2세, 정신병 걸린 멀쩡한 사람 끝으로 그런 한국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거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주로 뻔한 거 가지고 합니다. 뻔한 거. 우리가 좀 고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면은 참 논란 과정에서 서로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사회가 전체가 아주 올라갑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냐 아니면 1 더하기 1은 5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무리 논쟁을 해도 여기서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습니다. 개를 놓고 개가 아니고 고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은 거기서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천안함 소행이, 천안함 침몰이, 격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토론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또 이 이명박 정부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토론을 하려고 해요. 설득을 시킬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은 소통을 잘하는 정부다 하는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그런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쪽으로 안 믿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망상증 환자들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태형 국방장관 그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이크를 잡더니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을 설득시키려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 50년을 더 살아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50년 더 살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했대. 바로 이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 중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제일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이 망상증. 그리고 이 망상증은 어떤 사람이 걸렸느냐? 못 배운 사람이 걸리면 가르치면 해결이 되고 문제는 배운 사람이 걸렸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 화이트 칼라들 배운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것은 국가 대사예요. 이건 대통령부터 가정에 있는 책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KBS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집에서 보고 있는데요. 해운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3일 전입니다. 이안류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내려가다가 구조가 됐다. 그 중에 2명은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안류가 뭔지 아십니까? 이안류에 휩쓸렸다 했어요. 이안류라고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이안류에 휩쓸렸다. 그런데 저는 읽어보니까 대충 알았습니다. 이안류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알겠는데 저하고 같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사람이 끝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뉴스인지를 모르고 끝냈어요.
이한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한유가. 그렇죠. 이 한자로 쓰면 그래 나옵니다. 이별할 때 그 이자, 해안할 때 그 안자, 흐를 유자 아닙니까? 이안유. 그러면은 해안에서 떠나는 흐름이니까 해안에서 저 바다로 파도가 치는 거죠. 거꾸로 치는 파도죠. 거꾸로 치는 파도. 그것을 이안유라고 아마 학문적으로 부르는 모양인데, 그걸 한글로 써놓고 이안유다 이안유다 하니까 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우리가 보이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안유는 한자에서 나왔으니까 관로하고 한자를 써야 됩니다. 이안유 하면은 한자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한글로 풀어서야 돼요. 거꾸로 치는 파도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치는 파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파도라는 말도 안 쓰고 이안유라고 발음 보호만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암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죠. 암호 풀이를 하려면 한참 시간이 됩니다. 요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 제가 한국 사람들 30%가 집단 망상증에 걸렸다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텔레비전 뉴스는 중학교 다니는 실력만 있으면 듣고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학 졸업한 사람도 그 뉴스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러면 아무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게 한글 전용어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글 전용을 하는 바람에 중요한 단어가 암호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어요. 이안유라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런 글이 많습니다. 읽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만 아니까 읽으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보험약관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깨알같이 쓴 보험약관. 그리고 저 은행에 가셔가지고 또 무슨 계약서를 할 때 뒤에 빼빼하게 쓰고 나오는 그 읽으신 적 있습니까? 아마 안 읽으시고 도장치는 사람 많으시겠죠. 그 다음에 약을 사면은 그 약품만에 왜 얇은 종이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어떻고 하는 그거 읽으신 적 있습니까? 읽어도 아마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왜 이해 못 하느냐? 한글 전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급 개념어 기술 용어는 모조리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이걸 한글로 써놓으니까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읽어도 알 수가 없다. 이러면은 사람이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고 전문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이해를 하기 싫다든지 이해를 할 수 없게 되면은 속아는 거예요. 선동을 속아는 거예요. 복잡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화 이런 거, 소설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역사책, 철학책 읽는 것은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학교에서 또는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집을 읽고 이해를 하느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아요. 즉 뭐냐, 고급 문서를 읽고서 해독을 할 수 있는 사람 비율이 한국에서 보니까 2%예요. 2%. 선진국은 20%입니다. 20%. 요 2%가 엘리트예요. 엘리트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려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2%밖에 안 되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20%입니다. 20%. 엘리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 속에서 엘리트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은 어떤 사회의 지배층이 되고 상층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기자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고급 관료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층이 2%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10배다 20%.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의 교육이 우리가 실패했어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말을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뭘 한 사람이냐 하면은 남이 써보는 글을 고치는 일이 제 직업이었어요. 잡지사 편집자는 남이 써본 글을 고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아마 문명국가에서 한국 사람처럼 문법에 맞는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나라 없을 것이다. 저 필력, 문장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